안녕하세요. 파타야 망고TV입니다. 2020년 5월 7일 태국 뉴스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누적 유증상자 3,471명 추가되어 89,791명, 누적 확진자 3명 추가되어 2,992명, 치료 중 환자 165명, 누적 완치자 11명 추가되어 2,772명, 누적 사망자는 없으므로 55명입니다.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지원 부양책에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에 대해 실업급여 인상 방안을 내각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협력부는 농민지원금 5,000바트를 380만 명의 농민들에게 3개월간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사회발전인간안보부는 장애인 수당이 800바트에서 1000바트로 인상되어 200만 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는 5월 17일부터 정부의 2단계 완화 조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여러 상황들을 평가하고 5월 13일 관련 정보를 검토할 것이며 5월 14일 2차 조치 완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총리에게 보고된 후 5월 17일 발표, 시행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개학 일자를 7월 1일로 연기함에 따라 이로 인해 1학기 방학은 없으며 2학기 방학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1학기 방학을 실시하려는 학교는 주말이나 공휴일의 대체 수업을 통한 방법으로 학교 재량에 따라 실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프라윕 총리는 해외 체류 자국민들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귀국을 지원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하였습니다. 태국은 현재 전 세계 27개국에 4,637명의 자국민들이 귀국했으며 이달 말까지 7,000명이 더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팟 보건부 의료과학국장은 줄라롱권 대학팀에서 DNA 백신을 쥐에게 투여한 실험 결과 백신을 접종한 쥐에게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항체가 생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인체에 적용하기 위해 반복적인 동물 실험 등 다양한 백신 실험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누틴 보건부 장관은 5월 7일 코로나 상황 전체 교수진 회의에서 현재 코로나19 위험국가로 지정돼 있는 한국과 중국을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위험국가 리스트에서 제외시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파타야시는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변을 포함한 8곳에 대한 폐쇄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파타야 해변의 경우 보도 이용은 가능하지만 해변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이며 특히 음식 섭취 및 음주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알코올 판매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태국 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76개 주와 방콕에서는 약 3주 만에 전국 주류 판매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어제 하루 사망자 수가 6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월 말부터 시작된 태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누적 수보다 8명이 더 많은 숫자입니다. 태국의 도로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고 치명적이며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매년 평균 22,000명의 사망자와 100만 명이 넘는 부상자로 세계 9위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태국 내 교통사고 관련 사망 및 부상자의 대다수는 오토바이 사고로 92%를 차지했으며 특히 음주운전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정부는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664명으로 제한하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872명으로 목표치보다 훨씬 넘어선 숫자입니다. 5월 6일 나라티와 숭아이코록 병원에서는 지난 주말 폐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45세 환자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을 보여 그와 접촉했던 병원 의료진 24명을 14일간 자가격리 시켰습니다. 병원 부장인 인 박사는 그 환자의 동선을 파악해본 결과 1월에 종교행사차 말레이시아를 다녀왔고 그의 가족들은 최근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현재 그 환자는 나라티와 라차나카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 좀티엔 경찰서는 나카와리 주택단지에서 시끄러운 파티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급습하였습니다. 집안에는 태국 국회의원인 파루앗 탐나논 씨를 포함하여 총 1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술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2명은 특정 약물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불법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2일 동안 집을 임대하였고 촌부리가 여전히 집에서 사교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불법으로 집을 임대 운영하였고 촌부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체포된 모든 사람들은 긴급법령 위반으로 최대 10만 바트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법령에 따라 인원수에 관계없이 여러 차례의 집회, 심지어 소수의 사람들의 모임조차도 긴급법령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